6학년 국어입니다. 6학년 국어.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국어 진도 잘 나가고 있어요. 자, 40쪽이에요. 자, 여기서 보니까 종이 할머니는 우주 속에 떠 있는 포도 모양 성을 가리켰대요. 이거를 되게 궁금해했어요. 그쵸? 32번과 관련 있는 내용이었고요. 금방 지웠지만 마지막에 종이 할머니가 되게 이제 내용이 되게 감동적이지. 쉽게 허리를 구부리지 않기로 결심한 거야. 그래서 그 아이의 그림을 보고 할머니가 변화가 있었어요. 자,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31번에 이제 종이 할머니가 아이의 우주 그림을 보고 궁금해한 게 바로 초록색 아이 누구지? 이걸 궁금해했어요. 그 다음에 포도 모양 성을 우주 호텔이라고 소개해 줬죠. 그 다음에 보면은 외계인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는 곳. 그 다음에 우주를 여행하다 들러서 잠깐 쉬는 곳. 호텔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억에서 종이 할머니 눈이 커다래진 거예요. 놀란 거죠. 외계인 친구 만난다는 그런 말을 하니까. 그리고 종이 할머니가 결심한 건 쉽게 이제 허리를 구부리지 않겠다 그랬고요. 그다음 36번에 이제 바르게 말한 친구는 서준이었어요. 종이 할머니가 우주 호텔로 비둘기처럼 날아가고 싶다고 한 장면이 인상적이다. 할머니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다. 이런 거였는데 다른 친구들이 왜 틀렸는지 설명을 잠깐 하자면 넘어가지 마세요. 아이에게 화가 난 종이 할머니의 마음이 잘 느껴진다? 화가 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종이 할머니가 직접 바람개비처럼 돌고 있는 뭐 직접 그 호텔의 물감으로 그렸다 뭐 그러죠. 직접 그렸다고. 아니죠. 할머니가 그것을 직접 그린 건 아니었어요. 꼼꼼하게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37번에 종이 할머니의 생각과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나. 아이의 그림을 보기 전에는 매일 폐지를 주려고 땅만 보면서 살았죠. 그런데 아이의 그림을 본 다음에는 매일을 만나고 궁금한 것이 생겨서 이렇게 너무 무기력하고 답답하게 살던 그 삶이 애착이 생기고 하늘을 보며 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아직 안 끝났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눈에 혹이 났어 막 이런 거를 외계인이다라고 하면서 꼬마들이 할머니를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유 이놈의 시키들 그냥 그럼 안 되는데 그지?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보면요. 동네 꼬마들이 외계인이라고 할머니를 그랬죠. 그리고 종이 할머니가 눈에 혹이 난 할머니를 다시 이제 만났어요. 전에는 막 화내고 밀치고 막 이랬는데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줬죠. 예수님의 마음이 또 떠올랐네요. 자, 기억 부분에서는요. 보면 여러 계절이 왔다 가고 다시 왔다가 갔다 막 이러면서 할머니랑 오순도순 살아요. 눈에 혹이 난 할머니랑 행복하게 잘 삽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41번으로 가서 7번은 이야기의 구조 중에 결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글 7번이 이제 거의 끝부분이라 결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글쓴이가 전하고 싶은 주제랑 거리가 먼 거 아닌 걸 고르면 되는데 행복은 우리 가까이에 없다가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죠.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3번에 보니까 이 질문들을 보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사건이 본격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뭐 발생 막 이런 질문들은요. 구조를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3개 중에 지금 밑줄을 그은 1번의 밑줄을 긋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100점 공부법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이거를 꼭꼭 채워 넣으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세요. 자, 이야기의 발단은 시작이에요. 종이 할머니가 쓰세요. 종이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땅만 보며 종이를 주었어요. 전개 부분에서 눈에 혹이 난 할머니를 밀어버렸죠. 뭔가 이렇게 사건이 이제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어. 그런데 메이가 가져다 주는 그림을 보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어릴 적 꿈을 떠올리는 신기한 그런 사건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이제 바로
지금 있는 이곳이 우주 호텔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좋은 글이었어, 그지? 자, 그러면서 꼭꼭 요거를 챙겨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자, 구조는요, 어떤 부분과 요소가 전체를 틀을 짜는 그런 틀을 짜는 약간 건설 같은 거에서는 틀이 될 것 같아요. 요약한다는 거 간추리는 거고, 원인은 근거죠. 사건의 근거, 뭔가 결론이 있으면은 왜 그 일이 일어나는지 근거가 되는 거고, 평가하는 거는 그 가치를 가치 수준을 매겨보는 거, 점수를 매기는 것처럼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발단하는 것은 이제 시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 부분. 전개는 뭔가 사건이 이제 조금 더 점점 발전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절정은 갈등이 최고조에 나타나는 건데 그게 좋은 갈등일 수도 있어요. 나쁜 갈등일 수도 있고요. 결말은 결론, 마지막 부분이고 감정은 느낌, 마음이에요. 마음. 그 다음에 인상이다라는 거는 마음속에 딱 새겨지는 인상 깊다. 뭐 이런 그런 거고요. 자, 문법으로 가서 비슷한 성질에 따라 낱말을 분류를 합니다. 자, 이거는 영어 문법하고 좀 비슷해요. 명사라는 것은 모든 물건의 이름이죠. 모든 사물의 이름이 명사예요. 그 다음에 대명사는 뭐냐면은 대신 쓸 수 있는 명사인데 이거 저거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것도 전부 다 명사죠. 그 다음에 뭔가 수량, 숫자, 순서를 나타내는 거를 수사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수사까지는 잘 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다 형용사로 봐요. 수사까지. 우리나라는 약간 달라요, 종류가. 그 다음에 뭔가 높다, 빠르다. 뭔가 그 명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게 형용사고요. 굴러가다, 추다, 뭔가 움직임, 작용 이런 거는 동사예요. 이건 영어랑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말과 말 사이를 서로 이어주는 거는 조사라고 하고요. 그다음 문장에서 다른 문장을 꾸며서 하는 거는 관형사, 부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랑 관형사랑 좀 비슷합니다. 그다음 감정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 감탄사도 있어요. 이것도 영어랑 비슷하고요. 문제를 풀어보면 자, 낱말 중에 대상의 이름을 골라라 그랬으면은 명사를 골라라 그런 거죠. 그 덕진, 고유명사, 마을, 가로지르는 잠깐만. 아닌데 다리까지죠? 아, 파란 거 중에서 고르라고 그랬구나. 약간 헷갈렸어요. 자, 2번에서는요. 자, 이거랑 비슷한 거. 빈칸에 웃었다? 웃는다? 이거는 움직임이죠. 그 동사를 나타내는 움직임에 해당합니다. 선생님이 살짝 정적이 흘렀었죠. 좀 헷갈린 부분이 있었어요. 영어랑 좀 헷갈린 부분이 있었어요. 미리 공부를 했는데도 좀 헷갈렸어요. 1번 어느 작은 도시 한가운데 나무에 열린 게 황금사과가 열렸었는데 윗동네랑 아랫동네가 막 난리가 났죠. 막 땅바닥에 금 긋고 싸우고 막 서로 황금사과 가지겠다고 5번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서 3번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 이러지 마시고 좀 쓰세요. 서로 소통해서 대화해서 황금 사과를 나누어 가졌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여기 잠깐 동안은 별일 없이 평화롭게 지내다가 다시 싸웠다. 그 나의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이제 요약하는 방법인데요. 이야기 구조, 큰 틀을 생각하면서 중요한 사건들이 뭔지 막 찾아요.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원인, 결과를 찾고요. 관련 있는 사건은 하나로 묶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덕진에 대한 얘기죠. 덕을 베푸는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자 6번의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 이승에 있을 때 현실 세계 지구에 사는 이승에 있을 때 원님이 남에게 덕을 잘 베풀지 않았어요. 이런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제로 많이 나오죠. 글 가의 중심 내용은 원님 곳간의 고작 볏짚 하나만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승으로 다시 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 안절부절 걱정을 했겠죠. 그런데 저승사자가 제안했어요. 덕진의 곳간에 쌀을 구워서 다시 이승에 가서 갚으세요 했습니다. 자,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원님의 저승 곳간에는 왜 볕이 판단만 있었나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사람이 원님이 참 인색하게 살았구나. 이런 거를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10번. 저승사자는 원님에게 덕진의 곳간에서 쌀을 구워서 대출 받아라, 구워라 하고 이제 이승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누구 맘대로? 주인은 맘대로는 안 했어요. 아무튼 자, 이런 뭐 교훈이 있는 내용이었고요.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안녕.